좋았어. 자, 다음. 내 안경 어디 갔지? 저기 있구나. 자, 이 챕터는 기본적으로 그 분자라고 하는 개념과 분자 간 인력, 그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자 간 인력 관련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뭐 녹는 점, 끓는 점, 뭐 상태 변화, 증기야, 뭐 그런 거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 조금 근본적으로 이게 분자냐 아니면은 원자냐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전자도 입자고 원자력도 입자고 뭐 원자도 입자고 분자도 입자 다 입자인데 그런 구분을 하지 말고 그 입자들 사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좀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선 좀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자 간 상호작용의 또 하나의 일부가 그게 이제 화결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분자 간 인력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초반에는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선 좀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유명한 이 이온 간 상호작용, 특히나 이온의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는 그 3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복습해서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조금 거시적인, 현상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쿨롱 상호작용, 이건 뭐 매우 유명한 녀석이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짜잔. 자, 얘는 어떤 양이온이다. 양이온이다. 그리고 여기에 짜잔 하고 여기는 어떤 음이온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요 양이온의 그 전하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Z 플러스 E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음이온을 Z 마이너스 E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쿨롱 상호작용 생각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이온가를 Z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이온 결합 화합물 중에 아주 유명한 녀석 중 MgO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바로 이제 맥니지움 옥사이드라고 해서 그 내화 벽돌이라고 하는 그 불에 타지 않는 벽돌의 주 재료예요. 그래서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무지막지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녹는 점 같은 경우가 한 2400도 정도로 억수로 높기 때문에 얘는 불이 나도 뭐 끄떡없어요. 아시겠죠? 끄떡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이온이라고 해요. 맥니지움을 2 플러스 산소를 2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온가라고 하는데 이 맥니지움의 경우 여기서 Z 플러스를 뭐로 잡자? 플러스 2. Z 마이너스를 뭐로 잡자?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온가가 있으면 그 각각의 이온가를 그 양이온의 이온가는 Z 플러스, 음이온의 이온가는 Z 마이너스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E라고 쓴 건 뭐겠어요? 얘는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해요? 양이온 쪽에서 음이온으로 전자가 자연수 개수만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요만큼의 전하량, 이만큼의 전하량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이온의 전하량을 이런 식으로 좀 편리상 표현을 해보겠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짜잔, 얘를 R 플러스, 그 다음 짜잔, 얘를 R 마이너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냐면 R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온 반지름. 그래서 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각 이온들의 반지름을 R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단위는 뭐 무슨 옹스트롬, 무슨 피코미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제 두 이온이 이온 결합을 이룰 때 이온 결합 길이를 RE라고 합시다. 즉 얘가 진짜로 이온 결합이라고 됐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무게중심 요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RE라고 하자. 그럼 얘가 R 플러스 R 마이너스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바로 요 RE가 R 플러스 R 마이너스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양이온 반지름에 음이온 반지름을 더하면 저 결합거리 비슷하게 될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완벽한 구여서 진짜 한 점에서 접한다면 이게 정확한 등호가 될 거예요. 근데 정확한 등호가 아니라 비슷하다고 썼죠.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이유는 실제로는 이온 간에도 공유 결합성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전자 구름의 겹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온의 전자구름하고 양이온 전자구름이 일부 살짝 오버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결합 길이는 R 플러스 R 마이너스하고 예상된 거랑 약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 비슷하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3, 저 둘 사이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표현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C, 요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저 쿨롱의 그 C를 따서 쓴 거죠. 이게 어떻게 표현된다? 바로 봐. 일이 된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쿨롱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상수고, 이건 거리고, 요거는 전하량의 곱이고, 그래서 거리분의 전하량 곱, 그 다음에 상수. 알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얘를 수식을 어떻게 또 살짝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요렇게 한 다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빼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전자 한 개 전하량은 바뀌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만큼을 상수로 둘 수 있으니까 전자 전하량을 빼서 상수로 묶고, 결국 쿨롱 이온 사이의 쿨롱 에너지를 어떻게 결합거리분의 이온가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쨌거나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위치 에너지는 어쨌거나 그 부호가 보시다시피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그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왜? 이게 음수잖아요. 이게 Z-가 음이온가여서 부호까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쿨롱 에너지의 크기로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음수니까 크다 작다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로만 보자면 이 크기가 보시다시피 커질 겁니다. 언제? R2가 커질 때. 뭔 소리야? 작아질 때. 아시겠죠? 수식상 당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쿨롱 에너지의 크기는 커질 겁니다. 언제? 이 전하량의 곱의 크기가 커질 때. 뭐 수식상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때 1보다 2가 더 주요한 요소입니다. 즉 이온 사이에 쿨롱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다? 이온가와 결합 길이인데 누가 더 중요한 요소다? 이온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란 얘기예요. 즉 이온 사이에 쿨롱 에너지를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결합거리보다 뭐에 신경을 더 써라? 이온가에 신경을 더 써라. 알겠죠? 자, 이유는 이게 변화가 확 일어나서 그래요. 이 결합 길이 혹은 이온 반지름은 커져도 작아져도 한 1-20%밖에 안 바뀌어요. 알겠죠? 좀 더 커져도 작아져도 끼케야 뭐 10% 20%밖에 안 변하거든요. 근데 이놈의 이온가는요 확 변해요. 확. 그 뭔 말이냐면 MgO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NaCl 이면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야?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지.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잖아. 2 곱하기 2는 4지. 이건 막 몇 프로씩 변해? 400%씩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온가가 변하는 게 쿨롱 에너지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거시적인 상황과 어떻게 이 현상이 맞물릴 수 있냐면 바로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의 MP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녹는 점일 거 아니에요. 녹는 점. 얘가 커져요. 언제 커져? 바로 이렇게 간단히 예시한 쿨롱 에너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농점이 커지는 아주 기본적인 현상을 보여줘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차분차분 하긴 할 테지만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될지 그걸 예상하는 건 이게 뭐냐면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물질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을 설명해주는 일관된 논리는 아직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즉 이 말은 아직 연구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연구 중 이온 결합 화합물의 녹는 점은 바로 저 쿨롱 에너지랑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쿨롱 에너지를 고려를 해서 그게 크게 나타나면 그게 고체 상태에서 녹점이 보통 크다라 이런 거지. 근데 그 쿨롱 에너지가 이렇게 결합거리하고 전하량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교재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요. 아마 29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4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온다? MP 비교. 이게 이제 2008년 고등학교 학시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NAF, MgF2, AlF3, NABr, NAI가 나오죠. 얘네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농점 비교를 해보라 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연수문제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우선 이렇게 풀어야지. 자, 문제에서 농점 비교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5개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예상한다? 우선 쿨롱 에너지가 클수록, 크기가 클수록 농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쿨롱 에너지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결합거리하고 이온가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 이온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각각의 이온가를 조사해요. 자, 얼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온가가 얼마예요? 3 플러스죠? 맥니지움은 2 플러스, 소디움은 1 플러스. 플로라이드는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브로마이드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디움 플러스, 플러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누가 큰 영향이라고요? 이온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 바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자, 그 다음 NAF, NABr, NAI는 어떻게? 이온가가 똑같죠? 그럴 경우는 누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결합거리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결합거리는 양이온은 같아요, 달라요? 양이온은 같죠? 그러면 누구에 대한 반경에 영향을 주겠어요? 음이온 반경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플로라이드는 2주기 원소고, 브로마이드는 4주기 원소고, 아이오다이드는 5주기 원소인데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R-가 커져요, 작아져요? 음이온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결합거리는 커지겠지. 결합거리가 커질수록 쿨롱 에너지는 작아지지. 결합거리가 작아질수록 커지니까. 그러면 농점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순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요 녹는 점, 특히나 이온결합 화합물의 녹는 점을 뭐냐면은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지만은 아주 확실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화학 책에도 이런 기초적인 농점 비교는 자주 나오니까 이런 타입의 문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네 발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발음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 MG 원래 영어 단어로 쓰면 뭐예요? 이거 내가 단어 발음 얘기 안 해줬나? 안 해줬어요? 그래요? 림동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그네지움. 좋아요. 자, 저기 뭐야? 저 누구냐? 강민이. 강민이. 이거 읽어봐.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만수르. 오, 비슷했어요. 그 다음 저기 진유르. 매그네지움. 민채. 매그네지움. 저 누구야? 재윤이. 오, 비슷했어요. 자, 얘는 발음을 이제 어떻게 읽냐면 우선 요렇게 이제 끊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건, 자 봐요. 자, 이거 발음해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 저 림동지 읽어봐요. 자, 백이죠, 백. 그럼 얘는 매그가 아니에요. 배그라고 안 하잖아요. 배그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배그가 아니니까 매그가 아니라고요. 마그네슘 할 때 마그 아니라고. 이건 백이라고요. 이거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A 발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발음에서 어려운 건 이제 처음에는 자음이 어려운데 실제로 모든 언어에서 어려운 건 모음이 어려워요. 모음이 발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백에서 이게 A의 발음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입을 크게 벌리고
강하게 소리 내는 거예요. 저 A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백이에요. 백. 알겠죠? 혹은 에로 발음해도 되고요. 아로 발음해도 돼요. 빡이에요. 백.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지금 빡이라고 하건 백이라고 하건 우리 귀에는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 백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백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언어로 들려요. 이 말은 요 단어는 요 모음은 에다 아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에냐 아냐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강하게 소리 낸다는 뜻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강하게 소리 내는 거니까 백이라고 하건 박이라고 하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듣는 사람은 박이라고 해도 저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 백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내가 이거 how much this how much about this 백이라고 하면 백이 아니라 백이라고 하면 이거로 들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얘는 어떤 발음이냐면 요 발음인데 얘는 약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백.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할 때 잘 못 알아들어서 I beg your pard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백은 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발음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배그가 아니듯이 매그가 아니기 때문에 요까지 맥이에요. 그래서 맥. 그다음 NE 할 때 요 E가 장모음이에요. E. 그래서 맥니 아시겠죠? 맥니. 그다음 S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들어가면 Z 발음이 나요. 즈즈즈즈. 자, 즈즈즈 해봐요. 즈즈즈. 그래서 맥니지움. 알겠죠? 맥니지움. 시작. 무슨 말 알겠죠? 원어민 교사께서 이렇게 발음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최 뭔 말이냐 그러지 말고 마그네슘이 원래는 맥니지움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발음해야 돼. 알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AL도 알루미늄이 아니고요. 알루미늄 아니에요. 철자가 얼루미넘이에요. 넘. 그래서 all 애를 이게 이빨 안이빨 하면 이렇게 all 루미넘 얼루미넘. 알겠죠? 이게 원어민 교사가 이 발음을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들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아니야. 알루미늄, 마그네슘 누가 만든 발음이야? 쪽팔이 애들이 하는 발음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우리 일제시대에 따라 쓴 거니까 그렇게 발음하면 미국 사람이 발음을 못 알아들어. 알겠죠? 이거 하여튼 알아두시기 바란다. 오케이, 나온 김에 발음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어우 심해려.